예, 발 빼는 이준석, 감옥서 스쿼트. 예, 두 가지 주제 준비했습니다. 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이른바 7불사 회동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이 논란이 오히려 개혁신당으로 불똥이 튀는 그런 분위기인데 먼저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가 본 건 당연히 맞고 개입이 몇십 명이 봤다고 하면서 하는데 본 사람들의 견해는 일치하거든요. 이거는 공천 개입이라 하기는 약간 애매하다. 당시 이준석 네. 대표하고 김영선 의원하고 지리산 자락에 있는 절에서 만난 건 2월 29일입니다. 그 다음 날인 3월 1일 오후에 금태섭 후보 방에서 모였어요. 그때 김영선 의원이 영부인의 공천 개입과 관련한 폭로를 할 생각이 있는데 이 폭로를 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개혁신당으로 입당하면서 4월 총선에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1번을 원한다. 바쁜 선거운동에 바쁜 기간인데 7불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거기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죠. 그건 통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아하. 예를 들 때 거래하러 나갈 때 현장을 나갔다는 것은 그 물건을 뭔지 보고 구매할 확인하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정 의사님. 2월 29일입니다. 총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기에 호남에까지 내려가서 절에서 이 세 명, 한 명 더 있다고 하죠. 개혁신당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 한 명 더 있어. 네 명이서 얘기를 했는데 자, 김 여사 메시지 줄 테니 비례 1번 다오. 그랬더니 이준석 의원이 1번 못 준다. 그래서 뭐 3번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김영선 전 의원의 이 논란은 김영선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고 이런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있었다라는 의혹으로 처음에 논란이 시작됐고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갑자기 이준석 지금 의원이 등장하면서 이게 분위기가 일로 싹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혁진 변호사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글쎄요, 저는 개혁신당의 민낯을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텔레그램 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었는데 이 텔레그램 관련해 가지고는 이준석 대표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완결성이 부족하다, 별거 예. 아니었다. 만약에 별거였다라고 했으면은 이준석 대표가 다른 그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텔레그램과 상관없이 남은 건 뭐냐면은 공천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천 헌금 받고 이른바 전국구 배지 팔던 그런 정당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하고 개혁신당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돈 받는 것하고 어떤 제보 받는 것하고 그것도 무슨 이상한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개혁신당에 대해서 일말이나마 그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것 같고요. 진짜 우리나라는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고 하더니 이제 개혁신당에는 아예 개혁까지 없는 그런 희한한 우리나라 정치가 2024년에 벌어지고 있구나. 전 참 개탄스럽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요. 어쨌든 그 선거 국면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그런 시기에 이준석 대표는 본인도 선거를 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 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이 멀리까지 가서 새벽 4시에 본인은 올라왔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박 3일을 그 절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뭔가 깊은 거래나 논의가 있었을 텐데 그 논의에 대해서 나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무슨 택도 없는 소리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김영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이 하는 얘기를 보면 아니 그 다음 날 금태섭 의원 그 사무실 가서 우리 얘기했다.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이런 자에 거절했으면 그 얘기가 안 나왔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혹시? 먼저 근데 그 명태균 씨가요. 예. 원래 근데 이준석 대표 측하고요 상당히 친분이 있었을 거예요. 옛날 전당대회부터.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영선 의원이나 명태균 측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그 결정적인 제보가 있다. 이러니까 이게 막 관심을 가지고 갔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아마 천하람 어느 게 더 오래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계속 회의도 하고 고민을 했겠죠. 근데 완결성이 좀 부족하다. 저 말은 신뢰갑니다. 제가 보기에 김건희 여사가 뭐 개입한 증거가 실제 없으니까 완결성이 당연히 부족하겠죠. 근데 저는 그래도 개혁신당이 거래를 하려고 비례 1번은 제보받고 이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거래는 안 됐지만 저는 가석이 계속 협상을 하고
계속 회의하고 고민하고 이거는 이게 정말 개탄스럽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물론 이제 그 김영선 의원, 명태균 씨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보도한 뭐 토마토인지 뭐 언론들 있잖아요. 예. 이 언론들도 이게 명태균 씨가 고발했어요. 저는 문제가 많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언론 보고 처음에 뭐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하고 이게 직접 주고받은 텔레그램 뭐가 있는 것처럼 예. 했는데 지금 후속 보도를 보면요. 아직은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직은 이게 뭐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이나 직접 육성 녹취 파일이 없어요. 그냥 명태균 씨가 김영선 척근한데 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허풍이 한두 개입니까? 우리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할 때 이모 씨도 오빠 한다고 김건희 여사 파는데 허풍이 한두 개입니까? 현재까지 김건희 여사 개입 증거는 없다. 그다음에 저는 개혁신당이나 김영선 의원은 실망스럽다. 그다음에 뉴스토마토는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 네. 지금 보면 추가 의혹 보도가 일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일부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사이에 이뤄진 문자나 대화 내용은 안 나왔지만 여전히 그 문제를 그 해당 언론사는 계속해서 후속 보도를 하겠다고 하고 그런 정황들이 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의혹이 나왔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재보궐선거 직후에 2022년입니다. 재보궐선거에 그때 공천을 받았죠.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그때 이후에 6,300만 원의 돈이 김영선 전 의원에서 명태균 씨한테 건너갔다.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중이고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빌려준 거 받은 거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근데 저희 민주당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저는 여당에서 허풍쟁이다. 그렇게 저는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궁금한 점이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 씨부터 해서 우리 명태균 씨까지 왜 그렇게 우리 여사님 주변에는 허풍쟁이가 많은 건지 좀 주변 단속을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1차, 2차로 나누어지거든요. 공천 개입의 의혹이. 근데 이 첫 번째 22년 재보궐 이후에 명태균 씨가 6,300만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사실 명태균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뭐 선거에 많이 개입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한간에 들어보면 이분이 여론조사에 좀 특기가 있는 것 같다. 또 판을 보는 시선이 다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뭐 여론조사도 해주고 그다음에 무슨 좀 전략도 좀 세워주고 예. 뭐 녹취록 들어보니까 뭐 현수막도 바꿔라 뭐 인테리어도 해라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선거에 대해서 조금 컨설팅이 들어갔다고 하면 6,300만 원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그리 무리한 금액은 아닐 수도 있겠다. 컨설팅 비용이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저의 추정인 거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겠죠. 이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뭐 김건희 여사를 팔아가지고 김영선 의원에게 뭐 돈을 요구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로 연락을 해서 공천에 어떤 영향을 주고 나서 그 대가로 받은 건지는 검찰이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찰이 조사를 해봐야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